지금부터 오늘 제목인 어린 왕자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꽃들은 아침이면 풀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날아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다른 잎과 달라 보이는 그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새로운 바오밥 나무의 일종일지 몰라서였다. 그런데 씨앗은 싹을 틔우고 곧 작은 나무가 되다가 성장을 멈추고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을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꽃은 오랫동안 초록색 꽃방에 숨어 아름다워질 준비를 했다. 꽃은 정성스럽게 빛깔을 고르고 꽃잎을 하나 둘 다듬어 천천히 옷을 입었다. 그 꽃은 계양기비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피어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고 싶은 듯했다. 신비로운 몸단장을 며칠 동안 계속하던 꽃은 어느 날 아침 해가 뜰 무렵 모습을 드러냈다. 아, 정말 우아한 꽃이었다. 꽃이 하품하며 말했다. 아, 이제야 잠이 깼네. 미안해요. 머리가 다 헝클어졌네. 꽃을 보고 감탄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꽃이 달콤한 목소리를 대답했다. 그렇죠? 나는 해와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 또 있을까?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식사 좀 챙겨주시겠어요? 꽃이 말했을 때 어린 왕자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신선한 물을 물뿌리기에 담아 뿌려주었다. 이렇게 꽃은 심술궂은 허영심과 까다로운 성품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신이 가진 4개의 가시를 보이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지도 모르잖아요. 어린 왕자는 말했다.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난 풀이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가져다 주겠어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이 무섭다니. 식물인데 참 불행한 일이군. 이 꽃은 너무 까다로운 것 같다. 저녁에는 제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 별은 너무 추워요. 환경도 그리 좋지 않고요. 내가 전에 살던 곳은 꽃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꽃은 제일 처음에 씨앗으로 이곳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 알 리가 없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통나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를 탓하며 두세 번 헛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려 했는데 당신이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러자 꽃은 일부러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착한 마음으로 꽃을 사랑했지만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꽃이 무심코 하는 말을 어린 왕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이렇게 고백했다.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꽃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라만 보고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꽃은 내 별을 향긋한 향기로 가득 채웠지만 나는 그 향기를 즐기지 못했어요. 가시 이야기는 듣기 싫었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들어야 했어요. 어린 왕자는 이어서 말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요.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단순한 거짓말 뒤에 숨긴 연약한 마음을 알았어야 했어요. 꽃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그때 난 너무 오래서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뒤에도 바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이동하는 철새들의 무리에 섞여 자신의 별을 떠나왔다고 생각한다. 별을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정성껏 정리했다. 특히 화라산을 깨끗이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불을 뿜는 2개의 화라산이 있었다. 그것은 아침밥을 따뜻이 데울 때 아주 편리했다. 불이 꺼진 휴화산도 하나 있었다. 어린 왕자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서 그것도 깨끗이 청소해 두었다. 화산은 청소만 잘해주면 폭발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불을 내뿜는다. 화산 폭발은 마치 굴뚝에 솟아오르는 불꽃과 같다. 물론 지구 위에 사는 우리는 화산보다 훨씬 작아서 그것을 청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화산 폭발로 곤란한 일을 겪곤 한다. 어린 왕자는 울적한 기분으로 별에서 자라고 있는 바밤나무의 마지막 남은 싹들도 모조리 뽑아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하던 일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애착이 갔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우려는 순간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잘 있어요.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다시 인사했다. 안녕, 잘 있어요. 꽃은 기침을 했다.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꽃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어린 왕자는 꽃이 비난 섞인 어투로 말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다소곳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말하는 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난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이제 소용없겠지만. 하지만 당신 또한 나만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길 바래요. 유리덮개는 지워도 돼요. 이제 필요 없어요. 바람이 불면 내 감기는 그리 심하지 않아요. 서늘한 밤 공기를 맞으면 오히려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오면 나비를 만나기 위해서는 벌레 2마리가 와도 참아야지요. 나비는 매우 아름답다면서요. 나비가 아니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요. 당신은 이제 멀리 떠나잖아요. 짐승들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난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어 말을 했다. 계속 그렇게 우물쭈물 서 있을 거예요. 성가셔요. 떠날 거면 빨리 떠나요. 꽃은 어린 왕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여기가 어린 왕자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 씨앗 하나가 날라 들어와서 꽃을 피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는 사랑인 것 같아요. 여기서 꽃이 아주 도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 왕자는 꽃을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나는 해가 태어났어요.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식사 좀 챙겨주세요. 난 풀이 아니에요. 바람막이를 가져다 주겠어요. 유리덮개를 씌워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난 이런 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좀 더 우월한 존재로 해서 관심을 끄는 거죠. 어린 왕자로 하여금 좀 더 관심을 가지게끔 관심을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꽃을 어린 왕자는 남자, 꽃을 여자로 해석합니다. 여자는 계속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계속 관심을 받고 싶고 신경 써줘.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꽃이 바람막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꽃이 유리덮개가 뭐가 필요하며 그리고 뭐 풀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여자로 친다 그러면 나는 다른 여자와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서 마지막에 이제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꽃은 사실은 여기에 꽃이 싫어서 별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떠나고 난 뒤에 여기 후회하는 장면에서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마음을 화나게 해주었고 단순히 별을 갖다가 향기로 채워주고 꽃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린 왕자의 후회가 그 뒤에 부분에 나왔었죠. 남자로 비유한다면 왜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왜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챙겨주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라는 겁니다. 짝사랑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이제 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다른 별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춤하는 부분이 있죠. 다른 별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씨앗으로 와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짓말들 그리고 좀 까칠하게 굴었던 것들이 모두 다 어린 왕자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것들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어린 왕자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꽃은 이제 사과를 하죠. 왜냐면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떠나고 난 뒤에 그 소중함을 아는 거죠. 꽃도 마지막에 꽃을 사랑했던 어린 왕자가 이제 더 이상 꽃을 버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이젠 소용없겠지만 하지만 당신 또한 나만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길 바래요. 유리덮개는 치워도 이제 필요 없어요. 라는 이 대사를 보면 떠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00만큼 나한테 딱 맞을 수는 없어요. 한 80만큼, 한 70 정도가 마음에 맞다 그러면 한 30 정도? 아니면 한 20 정도? 10 정도 노력해서 100을 맞춰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상 그게 어렵죠. 70 정도면 80대 정도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꼭 그걸 그 사람한테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건 내가 채워줘도 되잖아요. 내가 배려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성격이 모가 난 사람들을 그 속내 그 왜 그런 성격이 생겼을까라는 걸
그 배경을 보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을 내가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사람이 만나서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희와 뷰가 결혼했어요. 두 사람이 완벽해 보입니까? 두 사람의 성격이고 두 사람의 배경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완벽한지 70이고 상대가 30을 양보했고 80이고 상대가 20을 양보하고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것들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연애든 사람이든 좀 더 나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연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10만 채워주면 이 사람은 9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사람을 좋은 사람이고 조금 덜 좋은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주위에 한 90 정도 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70 정도 괜찮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30을 주고 있고 어떤 사람 90 정도 괜찮은 사람에게 내가 10만 주면 되는 사람이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한 분은 진짜 흥이 없어요. 내가 5만 하면 돼요. 이 사람 95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형은 한 60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40은 해야 됩니다. 동생이니까 한 40 해주면 되죠. 그리고 어떤 동생은 또 동생인데 불구하고 한 80만큼 지가 하려는 동생이 있어요. 그럼 또 20만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친구 한 80만큼 마음에 든다고 이 친구도 내를 80만큼 마음에 들까요? 그건 아니죠. 이 친구한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을 양보하고 어떤 사람은 10을 양보하고 그렇게 계속 얽혀 있는 거죠. 첫 번째 얘기에 그 사람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자체가 스포츠 경기에서 포인트를 따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몇 점짜리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도 점수를 매기고 포인트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도 내 포인트를 받아서 나를 평가하고 나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 그냥 친구끼리도 평가가 없을까요? 베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친구란 얘기죠. 다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얼만큼 양보하고 얼만큼 좋은 사람이 되는 것들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은 어린 왕자 이야기의 꽃을 다뤄봤어요. 이 책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순간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연애하고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시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이야기 때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세 박자를 갖추는 멋진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